영화를 단지 스크린으로 감상하시는 분들, 포털사이트 영화 평점만 보시고 영화를 평가해버리시는 분들 모두 들어와! 여기는 여러분의 색다른 영화 라디오 채널 무비박스고요. 저는 김정우입니다. 하얀 얼굴 그리울 때 내 마음에 곧 민족 대명절 추석이 다가옵니다. 오랜만에 친척들의 얼굴도 보고 맛있는 것도 잔뜩 챙겨 먹고 심지어 빨간 날이라 학교를 쉴 수 있으니 항상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이 절로 나오네요. 이 긴 연휴 보람차게 빈둥거리기 위해서는 역시나 영화가 필수죠. 하지만 볼 것이 너무 많아 이것도 보고 싶고 저것도 보고 싶고 선택장애에 빠져 시달리는 일이 꽤 빈번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DJ가 지극히 개인 취향 추석 영화 추천을 준비했습니다. 시리즈 영화 몰아보기야말로 쉬는 날이 긴 명절만의 특권이죠. 시리즈 영화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본 시리즈가 있습니다. 본 아이덴티티로 시작해 첩보물의 한 획을 그은 영화인데요. 이 아이덴티티로 시작해 슈프리머시, 얼티메이텀까지 갈수록 더 흥미진진한데요. 2002년 시작된 이 시리즈는 지금 봐도 시대에 뒤떨어지는 점은 오직 컴퓨터의 모양뿐, 액션 장면은 어느 영화도 감히 따라할 수 없는 짜릿함을 선사하죠. 액션 영화를 좋아하시는 청취자분들이라면 추석 연휴를 본 시리즈만으로도 액션으로 가득 채울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시리즈 몰아보기는 역시나 다음 편 개봉이 다가왔을 때 하는 복습이 최고입니다. 11월에 마지막 편을 개봉하는 헝거게임 시리즈가 여러분의 추석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혹자들은 원작 소설의 감동을 이어주지 못해 아쉬움을 표했지만 깊은 흡입력과 제니퍼 로렌스의 중후한 연기, 시간이 지날수록 고조되는 긴장감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영화에 집중하게 합니다. 이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영화 시리즈들, 긴 추석 영화를 위한 필수 준비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쿡방이 대세 아니랄까봐 추석엔 쿡영이 편성되었습니다. 비주얼이 참으로 맛깔스러운 영화 셰프인데요. 평소엔 보기 힘든 프랑스 정통 요리의 향연에 마음 깊은 곳까지 행복해지는 영화입니다. DJ가 셰프의 바람직한 시청 자세에 대해 조언을 해드리자면 프랑스 정통 요리는 정통 한식을 먹으며 맛대응해줘야 합니다. 그럼 눈, 귀, 입 모두 만족스러운 영화 감상이겠네요. 채널 시네프에서 26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쿡영이 마음에 드신다면 빈속으로는 절대 보면 안 되는 아메리칸 셰프, 핀란드를 배경으로 소소하고 잔잔한 일식이 등장하는 카모메 식당도 편성되어 있으니 마음에 드시는 영화를 골라 보시면 되겠네요. 즐거운 영화 감상 시간에 귀여운 불청객들이 빠지면 추석이 아니죠. 바로 우리 귀염둥이 조카들입니다. 이 조카들의 레이더에 한번 들어온 이상 그들과 놀아주지 않으면 영화 감상은 불가능합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조카들과 함께 보는 영화를 선택하는 게 좋겠네요. 전 국민이 본 레디꼬이지만 또 봐서 나쁠 것도 없죠. 바로 겨울왕국입니다. DJ는 너무나 사랑스럽지만 동시에 너무 활발한 조카들을 잠재우는 치트키로 사용하는 영화입니다. 겨울왕국이 식상하다면 애니메이션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면도 있습니다. DJ도 가끔 해보는 행복한 상상인데요. 조카들 잠재우려고 튼 영화인데 가장 몰입해서 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확률이 매우 높은 꿀잼 애니메이션입니다. 사소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왜 한국은 흥행 순위를 관객 수 기준으로 할까?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흥행 순위, 박스오피스 순위는 매출액 기준입니다. 가까운 일본도 그렇고요. 중국도 그렇습니다. 궁금한 건 못 참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아봤죠. DJ의 기억 속에는 없지만 1993년이 한국 영화의 큰 분기점이었습니다. 특히 관객 수를 의미 있게 인식하기 시작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당시 인권택 감독의 서편제가 서울 관객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당시에는 멀티플렉스도 없었고요. 스크린 수도 그만큼 적었던 걸 감안하면 엄청난 흥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좀 더 가까운 시간으로 이동하여 1999년 4월 7일 매일경제 기사를 살펴보면요.
서울 관객 200만 돌파라는 부제가 있습니다. 어째서 예전 영화들은 전국 관객이 아니라 서울 관객 집계만 했던 걸까요? 예전 엔티켓을 스마트폰 앱으로 예매하진 않았겠죠? 극장에 가서 직접 사야 했습니다. 한마디로 전산화가 안 됐다는 건데요. 그러니 일일이 관객 수를 사람이 확인해야 했습니다. 극장과 영화사에서 나온 입회인이 크로스 체크를 했다고 합니다. 단 서울에서만요. 지방까지는 안 내려갔나 봅니다. 앞서 언급한 내용이 오늘의 사소한 궁금증 해결의 열쇠가 됩니다. 지금이야 극장을 찾은 관객 수는 물론 매출액, 점유율, 예매율 등 다양한 정보를 거의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죠. 바로 2004년 서비스를 시작한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이라는 엄청 이름이 긴 통합 전산망 덕분에 가능해진 것이지요. 전국 극장의 99%가 이 통합 전산망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영화 흥행 관련 기사에서 통합 전산망이 항상 기준이 되는 것이지요. 그럼 2004년 이전에는 어땠냐고요? 그런 거 없습니다. 한 영화가 극장에서 상영할 때 정확히 몇 명의 관객이 입장했고 또 수익을 얼마나 거둬들였는지 알 수가 없던 거죠. 지방과 서울의 티켓 가격도 달랐고 극장 매출이 다 현금이어서 매출 집계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즉 매출이 아닌 관객 수가 흥행의 기준이 된 이유는 아마 과거 영화 산업계의 불투명성 때문이었던 것 같네요. 그렇다면 한국의 관객 수 기준 흥행 순위에 문제는 없을까요? 사소한 궁금증이 또 다른 궁금증을 낳고 말았습니다. 김영호 영화산업 분석가가 들려주는 얘기로는 한국의 시스템이 나쁘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 통합 전산망이 단순 매출 총액만을 제공하는 미국의 박스오피스 모조와 같은 사이트보다 좋다고 보았습니다. 화폐의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미국 박스오피스 순위를 보면 시대에 따른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야 하는 경우가 있지만 사람 수로 계산하면 이런 문제는 안 생기죠. 오히려 우리 방식이 더 정확할 수 있죠. 관객들이 더 쉽게 느끼기도 하고요. 덧붙여 미국의 경우 영화 한 편당 극장 매출이 40%이고 케이블 TV, VOD 등 기타 매출이 60%이지만 한국은 극장 매출이 80%가 넘는 특수 상황이 박스오피스 순위에서 굳이 총 매출을 확인할 이유가 없게 하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사소한 궁금증으로 시작한 이번 코너는 여기까지입니다. 질문에 대한 명확한 해답은 찾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단순히 언론에서 관객 수로 순위를 매기기 시작한 것이 관행처럼 굳어진 걸지도 모릅니다. 혹은 돈을 사고의 중심에 놓는 미국 등의 정서와 달라서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한국 사람들은 매출을 기준으로 박스오피스 순위를 발표하면 그래서 몇 명 봤는데? 라고 물어볼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오늘의 주제는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 고민해볼 문제였습니다. 그녀가 생각날 때, 그 놈이 생각날 때. 이주의 할리우드 이모저모 시간입니다. 아메리칸 메이드로 평단의 호평을 받고 있는 더그 라이먼 감독이 엣지 오브 투모로우의 호속편 리브 다이 리피트 앤 리피트에 대한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이 가제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는데요. 엣지 오브 투모로우의 원래 제목인 리브 다이 리피트에 이은 제목이라고 합니다. 감독은 리브, 다이, 리피트를 선호했으나 제작사가 엣지 오브 투모로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 더그 라이먼 감독은 보통 상업적인 이유 때문에 후속편을 만드는 것은 반대하지만 이번에는 좋은 스토리 때문에 복귀한다고 전하고 또 1편보다 강력한 스토리 때문에 좋아한다고 합니다. 추가로 후속편은 전편에서 바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시간은 거슬러 온다고 하네요. 오늘 무비박스는 황금 연휴에 불태울 영화 선택부터 우리나라는 왜 박스오피스 순위를 관객 수로 기준으로 하나요? 라는 사소한 궁금증에 대해 이야기해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즐거우셨나요? 그럼 시대인 여러분, 영화가 가득한, 행복이 가득한 추석 연휴 보내시고요. 저는 그동안 더 재밌는 영화 소식 들고 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임수근, 진행의 김정우, 기술의 이은택이었습니다.